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강사 지용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6개월 동안 못 뵀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히 계시는지 화면으로나마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못했던 것을 보충하기 겸해서 간단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명심보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심보감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자, 이 명자는 밝을 명자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써 있습니다. 밝게 하다. 요거는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명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밝게 하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보배보자로서 거울을 수식합니다. 거울감자입니다. 이것은 요게 그래서 보배로운 거울이다. 그래서 마음을 밝게 비치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음을 바로 하다 이겁니다. 보통 거울을 봄으로 해서 사람이 자기의 행동거지 몸가짐을 바로 하는데 이 명심보감은 일금으로 해서 마음 자신을 마음을 바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현황을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강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하는 이 정심의 교육은 교육 도구가 뭐냐, 뭐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동양의 고전 명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동양 고전 명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동양 고전 명언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 그런데 이 한자는 뭐냐? 한자가 외국어냐, 한국어냐, 중국어냐, 일본어냐 말이 많은데 사실은 동양 삼국의 공통어입니다. 고대 옛적에 동양에서 다 쓰던 문어에 해당됩니다. 문어. 글로 표현하는 글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글은 각각 다릅니다. 이게 구어가 말로 표현하는 말인데 요 한자, 요 한문과는 상대가 되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백화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문. 지금은 한글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가나라고 합니다. 가나. 이것이 말로 하는 글이고 실제로 글자로 하는 글은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한자는 우리 인류 역사상 5000년의 유사 이래로 인류의 지혜가 다 모아져서 내려오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한자가 주옥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가지고 한자로 된 텍스트, 동양 고전 명언을 가지고 마음을 바로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명심보감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한자를 요즘에는 잘 안 배우는 바람에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새로 신조어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계속 한자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조어. 새로 만드는 말을 한자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한자를 전혀 모르면 도대 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족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살인데 조금과 살이가 있어요. 이건 살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를 살있다라고 하지 않고 대족이란 말을 신문에서 전부 쓰고 방송에서 씁니다. 소족이는 조금입니다. 조금대. 조금대라고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족이란 소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조수조자죠. 민물 올려오는 민물이 바닷민물이 조금 밀려오는 기간 소족이죠. 조금대입니다. 이런 말을 한문으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한문을 전혀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조현병이라는 것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언론에 오르나이라는 말인데, 조라는 것은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현은 악기줄 현자입니다. 기타라든지 아니면 검은고라든지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음에 맞게, 음정에 맞게 골라야 음악이 되는 거죠. 조현병이라는 것은 조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 조율이 안 돼서, 이건 말하자면은 옛날로 따지면 간질병 비슷한 건데, 요걸 이렇게 부르지요. 또 음압실이라는 말이 또 요즘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 처음에는 나 음악으로 알아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압력을 가진 방이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압력을 가진. 또 기시감이라는 말 요즘 많이 가끔 나오는데, 기시감은 이미기자입니다. 벌써, 과거. 볼시자는 보았다. 과거에 이미 본 그런 느낌이다. 대개 보면은 그 전에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 기시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은 대조기, 소조기, 조현병, 음압실, 기시바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은 한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이의어가 있습니다. 음은 똑같은데 뜻이 좀 반대. 제가 5개를 지금 모아봤는데요. 요것도 방화고 요것도 방화입니다. 요것도 방화고 요것도 방화예요. 요거는 불러놓은 겁니다. 산불로든 방화범이라고, 산불로면은 방화범으로 잡히죠. 이게 방화예요. 요건 방화수 할 때 방화. 불을 끄는 건 불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방화. 그런데 불을 놓는 거와 불을 끄는 거는 전혀 반대인데도 발음이 같아요. 또 부동이라는 말도 있고, 부동산 할 때 부동이죠.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는 뜰 뿌자 움직일 때 떠다닌다. 부동입니다. 똑같이 꼼짝 않는 것도 부동, 떠다니는 것도 부동. 뜻은 반대죠. 투표할 때 부동표라고 하는데, 떠다니는 표라고 할 때는 이 글을 이런 뜻으로 쓰고, 또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부동이라고 안입을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동이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뜻이 정반대. 또 패자도 그렇습니다. 요 패자는 으뜸 패자라고 해서 경기에서 제패한 사람, 모두 이긴 사람, 패자죠. 그런데 이거는 패자, 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패자인데 하나는 진 거고 하나는 이긴 거예요. 이게 한자가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실업이라는 것도 그럽니다. 이거는 직업을 잃은 거고, 이거는 실질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방수도 마찬가지예요. 요 방수라는 것은 물이 요 방수는 노을방자니까 물을 탁 터놓는 거죠. 이번에 산사 때문에 물이 넘치니까 그 안에 있는 제방을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방수입니다. 요 방수는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막는 거죠. 옥상에 방수를 한다든지 지하실에 방수를 한다든지 할 때 요 방수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수라는 발음을 가져 있지만은 뜻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가 전혀 모르면은 안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5천년 역사죠. 우리 기록된 역사가 5천년 역사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죠. 지금 현재 사는 인구만 해도 75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먼저 선대로 살다 간 역사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는 성현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성인, 성스러운 사람, 현인, 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러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아름답고 좋고 평화롭고 화합해야 될 텐데, 지금 세상의 신문에 맨날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 악행이 너무 많아요. 악행이 만연입니다. 만연. 이 넝쿨질 만자고
늘어질 연자입니다. 그래서 막 넝굴 뻗듯이 막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악행이. 악행이 만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후훅하기라는 것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후훅학. 후훅하기. 후자는 두터운 후자 얼굴에 철판 깔라는 뜻이고요. 검은 흑자는 마음을 새카맣게 마음속을 시커멓게 치르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갈고 마음을 시커멓게 치러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후학입니다. 맹자가 말하고 공자가 말하는 인의와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후학이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얼굴 두꺼웠고 마음씨 검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방문양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널리 배우는 것이 방문이죠. 학문을 넓게 배우는 것이 방문입니다. 학문을 넓게 배워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그것을 나쁜 데 써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에 맞게 자기 몸을 단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약자는 묶을 약자입니다. 나를 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에 맞게 묶는 거죠. 그래서 옹야편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방문했으면은 널리 학문을 배우되 예에 맞게 자기의 행동을 요약해라 라고 했고요. 또 루즈벨트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을 지력으로만 교육시키고 지력, 지식만 교육시키고 또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지식만 교육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은 뭡니까? 사회에 대해서는 위험을 기르는 것이다. 사회에 그거는 골칫덩어리고 위험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이건으로 볼 때 오늘 교재는 두 가지, 공자의 자서전 한 대목과 그리고 이 춘추좌전에 나오는 양공에 나오는 얘기 한 도막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공자의 자서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입지 학문의 뜻을 두다, 이 세상에 행세하게 되다, 유혹, 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다, 천명을 알다, 그 다음에 기가 순해지다,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의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무슨 일로 할 것인가를 자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진심상 33장의 선비라면은 뜻을 이게 상자가요, 숭상할 상자, 높일 상자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뜻을 높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 것자, 어질인자, 어진 가운데에 살고 어짐 속에 살고 의로 말미암아라. 모든 일을 의로부터 출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자의 요 얘기를 그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위정 4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제목은 지우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오자입니다. 나는 공자는 12호 10단위하고 5단위 사이에 이수리자를 넣는 것이 한문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15살입니다. 10하고도 5살쯤에 이겁니다. 10하고도 5살에 뜻지자 어디에 하는 우자입니다. 학문, 배울 학자죠. 학문의 우학이 학문이죠. 학문의 뜻을 두었고 지우학입니다. 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래서 지우학이라고도 하고 그냥 우자를 빼고 지학이라고도 합니다. 요것을 15살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15살쯤이면은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데 그때쯤 자기의 나아갈 길,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과에 가야겠다, 아니면은 문과에 가겠다,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뜻을 확립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자도 15살에 공자는 학의 뜻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학의. 이 학자는 공자가 제일 강조한 게 이 학인데요. 이 논어의 첫 글자도 학자입니다. 논어 첫 글자가. 이 배울학자, 경서 중에서 학자로 시작해서 학자로 끝나는 것은 논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어가 이 만세의 스승이라고 공자를 칭찬하는 것이 거기에 까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30살에는 입했다 이겁니다. 이 입이라는 말은 사람이 평지에 서 있는 모습을 뽐뜬 글자인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과 상대하면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행세한다는 뜻의 설립자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것이지 그냥 혼자 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행세해서 자기 몫을 다한다 이겁니다. 몫을 다하는 것이 일입니다. 30살에 그랬다 이겁니다. 30살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kan가루족이라고 해서 40살이 돼도 결혼을 안 하고 부모가 다 집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하는데 부모가 집 만들어주기 바랄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나가서 입할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길러야 될 줄 압니다. 자, 공자님은 30살에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 사람의 몫을 다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0이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40살에 부록이라는 말은 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남이 사기에 걸려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사기에 걸려지는 얘기는 대개 욕심이 배제돼야 사기에 걸려듭니다. 아무 욕심도 없는 사람이 사기에 걸려드는 법은 없어요. 이 미혹되지 않았다는 말은 의혹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확실히 알아야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위해서 하는지, 나를 진짜로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무슨 이로운 것을 해고자 해서 자기한테 이롭게 하고자 해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혹되지 않았다. 공자는 부록이라고 했고 맹자는 40의 부동심이라고 했습니다. 안입을 자, 움직일 동자, 마음심자. 맹자는 40살쯤 돼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링컨도 그랬죠. 40이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4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0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알았다 이거 알았다. 알지죠? 뭘 알았느냐? 천명을 알았다요. 천명. 이 명자는요, 잘 보면은 요 명자는요, 입구자를 빼면은 하여금 영자입니다. 명령할 영자입니다. 입구자 플러스 명령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입으로 명령했다는 뜻인데 하늘이 명령한 겁니다. 하늘이 태어날 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죽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그런데 사람이 하늘의 명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알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왕 태어났으니까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자기의 개발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했다라고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자님도 쉬운 살이 돼서야 천명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내 사명이 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천명을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천명을 깨달으면은 이 명이 내 명이 뭐다 라고 자각하게 된다면은 허튼 짓을 않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60이 되니까 이순이라고 했죠. 기자 순할 순자 기가 순해졌다 그랬습니다. 60살쯤 되면은요 세상 경험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많이 듣고 많이 칭찬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남 흉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남 흉보는 걸 좋아할 때에 그 자기가 나쁜 소리 들어도 이순이라는 말은 기가 순해졌다는 말은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화내지 않았다. 그것을 소화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얘기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춘추 때 얘기인데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장차 당신께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랫사람이 계란을 얼굴에 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거 닦아내지요. 닦아내면 되지. 닦아내고 말지. 그러니까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닦아내면 되다니 그게 될 소리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닦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그냥 묻히고 있으라 이거야. 계란을 얼굴에. 그래야 그 계란 던진 사람의 마음이 풀려지고 백성들이 마음의 뜻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닦아내지도 말라. 이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순이란 말은 60살쯤 되면은 기가 순해져서 남의 욕도 잘 들고 또 나쁜 소리도 좋게 새겨 듣고 남의 그 사정도 이해를 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70살에는 종심소욕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욕심이 하는 대로 하고자 할 욕자 이건 겉소자지요. 하고자 하는 것대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제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대로 따를 쪽자 따라서 하더라도 법구자죠. 법률에 넘어나지 않았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지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참 이루기가 힘들죠. 공자나 같으니까 이런 상황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명을 아는 것이 핵심적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명을 알아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이 공자의 얘기로서 우리가 명을 알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글로다가 춘추 좌시절에 나오는 양공 24년에 나오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왕양명입니다. 왕양명. 왕양명이 양명학의 시조자죠. 제가 이게 왕양명의 유적지입니다. 요 동굴에서 깨달았는데 요게 저지요, 요게. 그때 제가 사진 올려놨었죠. 자, 제목은 삼불후. 이게 썩을 후자입니다. 요자가. 여기 썩을 후자예요. 세 가지 썩지 않는 거 이겁니다. 세 가지 썩지 않는 게 뭐냐? 자, 세상에 썩지 않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은 공자가 진 책이죠. 공자가 쓴 겁니다. 22후 4년에 22후 4년이라는 건 20하고도 4년 양공 24년에 봄철에 뭐니까 숙손표라는 사람이 여자는 갈여자입니다. 진나라에 갔다 이겁니다. 숙손표는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숙손표는 노나라는 큰 대부가 셋이 있죠. 맹손시, 숙손시, 개손시가 있는데 그 숙손시의 대부입니다. 숙손표가 진나라는 조금 더 큰 나라예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진나라가 갈려져서 조나라, 우리나라, 한나라로 세 개로 갈려졌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 나라에 갔어요.
요것이 공자가 한 얘기고, 요거 저는 좌씨가 이제 요걸 해석한 겁니다. 자, 24년 봄이 됐어요. 자, 목숙은 숙선표의 이름입니다. 목숙. 숙선표가 여진 갈려자 진나라 진자 진나라에 갔더니 범선자 역지하야. 범선자는 이 진나라의 6대부 중에 하나입니다. 6사람이 대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범선자죠. 범선자가 이 맞이할 역자입니다. 거스를 역자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맞이하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갈지자는 이 목숙을 의미하죠. 목숙, 숙선표. 그 숙선표를 맞이해서 문언, 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범선자가 숙선표에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느냐? 고인 유언말. 옛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사입으로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하우야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죽어도 썩지 않는다. 죽으면은 사람이 다 썩죠. 그런데 썩지 않고 계속 일컬어지면은 참 죽은 다음에도 계속 화제에 오르고 일컬어지고 후세 사람이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학교에서 가르치고 역사책에 올라가고 우인전에 쓰이고 이러면은 이게 안 썩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의미하죠. 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죽어도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고서는 이 목숙이 대답하기도 전에 비대입니다. 목숙은 숙선표죠. 숙선표가 아직 아닐 미자입니다. 미자는 아직 아닐 미. 대답을 아직 않기 전에, 대답을 하기 직전에 이 범선자죠. 범선자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먼저 말합니다. 결론을. 이쪽에 개기죠. 이 개가 범선자 이름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은, 나의 조상이죠. 조상은 자는 붙어자자입니다. 우나라로부터, 우는 이게 요임금, 순임금입니다. 요임금 때예요. 네, 순임금의 우입니다. 순임금 때로부터 그 우위로, 순임금 그 우위대로 우위 도당씨가 되었다. 도당씨, 여기 시자까지요. 도당씨가 되었다. 도당씨라는 아주 명문가가 되었다. 하나라에 있어서는 제하죠. 하나라가 순임금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우임금인데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자, 하나라 때에 있어서는 제하, 하나라 때에 있어서는 어룡씨가 되었다. 어룡씨도 세력가죠. 이 하나라에 어룡씨가 되었었고, 상나라에 있어서는, 상나라에는 탕림금이 세운 나라입니다. 탕림금이 세운 나라, 하나라 거랑을, 마지막 하거리 폭군이니까 하나라 거랑을 물리치고 세운 나라가 상나라인데, 이 상나라 쪽에는 그러니까 시우이씨가 하우이자는 되었었고, 또 주나라, 무왕이 세운 나라가 주나라죠. 주나라가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다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때에 있어서는 당두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계속 바뀌어도 세력가, 행세하는 세력가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진나라 임금께서, 진주죠. 진주께서 큰 하자인데 이것은 중원에 있는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라 중원에 있는 여러 중국 나라와 맹세를 맺어서 범씨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범씨로서 범이라는 큰 나라, 범도 하나의 나라에 해당됩니다. 진나라 안에 있는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대로 세력가가 되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숙선표, 목숙이 답변합니다. 이 표소문, 이 표는 자기 이름이죠. 숙선표.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들은 바로는 이것을 세록이라고 합니다. 세록. 대대로 내려먹는 녹이죠. 녹, 복록, 봉급, 연봉, 요즘 말하면 연봉. 대대로 내려먹는 세록이라고 말하지 부르는 아닙니다. 이거예요. 썩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나라에는 선대부가 있었습니다. 유선대부죠. 노나라에 대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장문중. 장문중이라고 부르는 선대부가 있었는데, 자, 장문중인 대부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가 하신 말씀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가 장문중이가 하신 말씀이 세상에 지금도 계속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것을 말하는 일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문중이라는 대부가 죽은 다음에도 장문중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게 바로 썩지 않은 것입니다. 표문지 제가 듣기로는, 제가 배운 바로는 크고 높은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높은 것은 대유입니다. 크고 가장 상질의 것은 입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덕. 덕을 세우다. 덕을 세상에 베풀어서 덕을 확립시키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그 밑으로는, 그 다음 차자죠. 그 다음으로는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입공. 공을 세우는 바가 있습니다. 공을 세워서 그 공이 대대로 남았는 것이 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공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가지고 해전사상에 가장 유명한 해전이죠. 전세계 해군 제독 중에서 1위가 이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공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그 다음은 말을 세우는 것입니다. 훌륭한 말을 남겨서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모범이 되고 본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입덕, 덕을 세우고, 입공, 공을 세우고, 2번, 말을 확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가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숫자, 오래 붙자, 없어질 패자죠. 비록 오래가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지의무로 이것을 바로 불후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부, 뭐뭐와 같은 경우는 약부입니다. 성씨를 보존하고, 조금 전에 범선자가 얘기한 것이 자기 시적이 쭉 보존되어 내려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씨를 보존하고 그 씨를 받는 것은 요거 성씨를 보존해서 받는 거죠. 씨, 요것은 수종방, 주자 수종방의 팽입니다. 수종팽, 이게 제사 지낼 팽자죠. 이거야. 이것이 자기 시조에 대한 조사, 종족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로서 종족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세부절사, 대대로 내려면서 제사를 지면서 제사를 끊기지 않는 것. 이것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큰 집안까지 의미합니다. 배같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안이든지 다 그건 합니다. 이것이 녹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이 나라마다 제사를 끊기지 않아서 그 녹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의하고 썩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불가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얘기를 가지고 요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좌전의 얘기를 가지고 3부로 덕을 세운다,
공을 세운다, 말을 한다. 죽어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이 셋 중에 하나는 해가지고 세상의 후세에 남겨야 되죠. 자, 유방백세란 말과 유치만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흐를 유자는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강물 흐르듯이 바다로 가듯이 흘러내려서 꽃다울방자, 향기방자입니다. 향기로운 향기가 어디까지 흘느냐? 백세. 이 세자는 30년 세자입니다. 한 대가 30년을 이루기 때문에 1세는 30년이기에 백세는 뭡니까? 백세는 3천년인가요? 백세 3천년. 꽃다운 훌륭한 일을 했으면은 그 훌륭한 얘기가 3천년까지도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말이 유방백세입니다. 자, 유치만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남길 유자, 유산이라고 할 때 끼칠 유자, 버릴 유자입니다. 요 냄새 치자인데 요 치자는요 나쁜 냄새 치자예요. 구린내, 나쁜 냄새. 이런 나쁜 냄새를 한번 만들면은 그 냄새가 만년 간다고 그랬습니다. 만년. 사람이 나쁜 일을 한 번 하면은 조상이 나쁜 일을 하면은요 그 후손이 아무리 훌륭해도 조상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지금 이완용이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었는데 이완용의 손자, 정손자가 아무리 훌륭해봐요.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씻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쁜 냄새를 만들면은 그 냄새가 만년 갑니다. 만년 나쁜 냄새를 만들어서 만년 가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어서 백세토록 유지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입덕을 하느냐, 입공을 하느냐, 입어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문장인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먹을 식자. 사람들은 대개 뭐를 먹느냐? 동물의 시체를 즐겨 먹습니다. 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동물의 시체예요. 물론 곡식도 식물의 시체라고 하면은 뭐 반박할 말이 없지만 이런 동물의 시체나 먹으면서 다만 생산하는 것이 이게 분변이 똥입니다. 똥만 만들어내다가 죽는다면은 가호? 그래도 되겠습니까? 가호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게 가호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무슨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발자취에 향기가 나야 되지. 향기 나지 않고 구린내가 나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더군다나 아무 일도 안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괜히 동물의 시체나 먹으면서 똥만 만들다가 가면 되겠느냐? 이걸로다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